캐런 베스 LA 시장이 산불 대응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여파로 비자 발급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한 차량이 식료품점으로 돌진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기 휴양지 피지에서 마약과 함께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HIV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하는 언급을 한 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이 종전에 매우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밀착해온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을 거론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골적인 칭찬의 표현만을 골라 다카이치를 추켜 세우며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겁니다. 특히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은 건 유례없는 노골적 총선 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여론과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파격적 발언은 조찬기도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관세 정책을 강조하며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둔 연방 대법원을 겨냥해 적법 결론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또 했습니다. I hope we get that Supreme Court decision because we have taken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money.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 매우 노력 중이라며 종전에 매우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천국 발언을 또 꺼낸 뒤 자신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며 천국에 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really think I probably should make it. I mean, I'm not a perfect candidate, but I did a hell of a lot of good for perfect people. 일본의 개헌 문제와 직결되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또 내부적으론 상호 관세에 대한 최고법원의 적법 판결을 요구하는 주문까지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압박 발언 수위는 갈수록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직무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기존의 강력한 공무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범주인 임의 고용 신분으로 재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해고나 정직, 징계에 대해 독립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왔지만 새 범주로 재분류될 경우 이러한 항소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분류 대상 공무원은 부정행위, 업무 성과 저조, 대통령 정책 방해 등의 이유로 보다 쉽게 교체 또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제도가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 조직 개편과 공무원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한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시장이 팰리세이드 산불 대응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팰리세이드 산불 대응 보고서에서 시와 소방 당국의 책임이 부각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LA 시장 선거에서 베스 시장과 맞붙었던 리 카루소는 공공 신뢰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베스 시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반면 베스 시장은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며 기상 조건과 예산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내용 수정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LA 시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루소가 출마를 선언할 경우 선거 구도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문호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합법 이민자들조차 기다림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 비자 발급과 이민 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미국의 순이민도 5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한인 사회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다니던 회사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한 한인 김 씨. 신청 후 2년이나 지났지만 서류는 여전히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문호가 조금 닫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조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게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진행하던 영주권 절차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이게 지쳐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돈도 계속 나가고 있긴 한데 거의 무슨 기약 없는 기다림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뭐 이제 영주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지 막 그런 것들 고민 많이 하는 것 같고 저처럼 들어온 사람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여파로 현재 미국의 이민 문호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경 정책이 강화됐고 난민과 인도적 이민 경로가 축소된 데다 비자 발급 지연과 제한, 불법 체류자 추방과 자발적 출국 증가까지 겹친 겁니다. 1970년대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순이민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에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오던 미국의 이민 흐름이 사실상 멈춰선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합법 이민 규모는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영주권 발급이 약 240만 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거 2019년도부터 4년간 약 470만 건이나 발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벌써 25년도 12월 달에도요. 그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 금지 국가가 또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에도 그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그 75개 국가 출신의 경우는 이민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또 밝혔거든요. 비자 발급 자체가 감소를 하니까 일단은 또 영주권 신청도 따라서 더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영주권 심사에서 전보다 더 높은 그 거절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인 자체가 지연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인이 되지만 일단은 그 4년 동안 안에는 지연이 많이 있어서 영주권 승인 자체가 좀 지연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민 비자는 가족과 취업 등 여러 경로로 나뉘어 발급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가족 기반 영주권입니다. 위장 결혼이나 허위 청원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면서 심사는 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체류 경위와 생활 기록까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재정 보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 서류 요청과 추가 심사가 반복되면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영주권 취득의 65% 이상이 가족 초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가족 이민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약 한 48% 정도를 차지하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 미성년자 자녀들 초청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이민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은 그 신청인 가구에 전에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최종 학력까지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해온 미국의 노동력 성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지역 경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책 강화 여파로 미국의 합법 이민 구조 역시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늘 대낮에 LA에서 차량이 식료품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1분쯤 로체스터 애비뉴와 웨스트우드 블러바드 인근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식료품점으로 돌진해 최소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차량이 매장에 충돌하기 전 자전거와 보행자를 친 뒤 외벽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차량 아래 깔리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고 충돌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피해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며 테러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고령의 운전자가 우발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서 차량이 터미널 건물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웨인 카운티 공항관리국은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벤츠 세단 한 대가 공항으로 돌진해 터미널 유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공항으로 돌진하고 외벽을 뚫고 들어가 델타 항공의 체크인 카운터까지 들이받는 순간이 담겼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승객들과 직원들이 몰려 있었던 상황으로 차량이 몇 미터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델타 항공 직원과 여행객 등 7명이 다쳤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조사 결과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재활 방지를 위해 공항 출입구 외부에 9,000파운드 규모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붕괴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버팔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45분쯤 밀리터리 로드와 호텔 애비뉴 인근 36인치 규모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대량의 물이 한꺼번에 솟구치며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됐고 강력한 수압을 이기지 못해 일부 구간은 붕괴되면서 차량과 대중교통 버스가 물에 고립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안에 갇혔던 시민들과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이 긴급 구조됐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kay, so the water recovery team was called out, as well as our UTV teams and our heavy rescue operations. We had approximately 10 people in different locations trapped in vehicles that were in depths of 3 to 4 feet of water. So the heavy rescue and the water teams successfully pulled all those occupants from those vehicles out. Then we had a few different residents, Jasper Parish, where water was coming into that area, and they were also extricated by the water rescue team. 당국은 사고 직후 해당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근 초중고교 3곳은 오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일요일에도 인근 지역에서 상수도관이 잇따라 파열되며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해 도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기 휴양지 피지에서 HIV 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여행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지 보건국은 올해 HIV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2024년에 보고된 1,58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HIV 감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필로폰 등 마약 확산을 지목하며 지난해 조사 결과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미 약에 취한 사람의 혈액을 다른 사람이 주사로 맞는 이른바 블루투스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면서 혈액을 통한 직접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피지를 HIV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며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지는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미 서부 사립 명문대 중 하나인 USC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총장을 공식 선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SC 이사회는 김병수 임시 총장을 차세대 대학 도약을 이끌 차별화된 리더십의 적임자로 평가하며 만장일치로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USC 146년 역사상 한인이 총장직에 오른 첫 사례로 한인 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상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김병수 총장이 임시총장 재임 기간 동안 훌륭한 인품과 대학 구성원에 대한 존중, 결단력과 책임감 등에서 USC의 핵심 가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임시총장으로 학교를 이끌며 학과와 단과대학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공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USC 수석 부총장 겸 법률 고문으로도 재직하며 대학 운영 전반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인공색소 무첨가 표시 허용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FDA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정책의 일환으로 천연 색소가 들어간 조미료와 유제품, 제과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인공색소 무첨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색소도 첨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공색소 무첨가 표기가 가능했지만 FDA는 이 기준이 천연 색소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시 기준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해성을 이유로 내년까지 석유 기반 색소 등 모든 인공 색소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FDA는 이번 표시 기준 완화와 함께 비트루트와 스피룰리나 추출물 등 천연 색소의 사용 범위도 확대했으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 공개 이후 관련 인물들의 연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직 장관 인사 논란이 총리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고요.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도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두고 후회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앱스타인 문건 공개의 여파는 영국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집권 노동당의 중견 인사였던 피터 맨델슨 전 산업장관이 앱스타인과의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맨델슨이 관계 범위를 왜곡해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과 반발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머 총리는 앱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거짓 설명을 믿고 임명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도 언론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그와 관계를 맺은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앱스타인의 선방문이나 성범죄 연루 의혹은 부인했지만 전 부인 멀린다는 여전히 답해야 할 의문이 남아있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철도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라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철도 직원 36살 검표원이 지역 고속열차 안에서 승객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를 받다 현지 시간 4일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그리스 국적의 26살 용의자는 무임승차가 적발되자 피해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강장 안전 문제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함부르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25살 남성이 일면식 없는 18살 여성을 강제로 끌고 철로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 모두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독일은 지하철과 지역 열차, 고속열차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철도업계는 오래된 철도 시스템 구조상 설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나이지리아 서부 콰라주 워로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촌장의 자택과 상점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적십자에 따르면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까지 162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와 실종자가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격은 정부군이 최근 이 지역에서 테러 조직과 무장갱단을 겨냥한 대규모 작전을 벌인 직후 발생했는데요. 콰라주 주지사는 대테러 작전에 따른 보복성 공격이라며 비겁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로빈후드 복장을 한 활동가들이 고물가에 항의한다며 마트에서 음식을 훔쳐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골목의 로빈들이라는 단체 소속 약 60명은 현지 시간 3일 한 유기농 건강식품 매장에 들어가 계산하지 않은 식료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훔친 식료품을 도시 곳곳에 취약계층 나눔용 공동 냉장고에 기부했는데요. 단체는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항의라며 두 개의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선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는 수천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김 전 의원을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MB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38일 만입니다.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이 구속영장 신청 이유입니다. 강 의원이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1억 원을 줬다는 자수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신병 확보의 변수입니다.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신병 확보 이후 경찰이 짜맞춰야 할 퍼즐은 더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도 진술이 다릅니다.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고 나서 다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구체적 방식을 알려주며 직접 후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강 의원은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반환 조치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경찰은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 보고 두 사람에게 뇌물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인물 출국 금지와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시의원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원금을 줄여 모의했다는 의혹 수사를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기존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소청은 보안 수사권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이름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였던 중수청 구성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토론 끝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그 대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직접적인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수사, 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직제는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중수청의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대형 참사 등 총 9개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대형 참사,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해 6개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공소청장으로 호칭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정부에 전달한 뒤 수정된 법안을 제출받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혐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1심 결과 명태균, 김영선 피고인 등 관련자 모두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명태균 피고인의 공천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개입은 없었던 걸로 판단하며 김건희 1심과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공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위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한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8천여만 원, 이른바 세비 반띵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관계로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명 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다며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1심과 같은 논리가 반복된 겁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 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명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12.3 내란 사건 2심을 맡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2곳 6명의 판사를 지정했는데요. 1심 재판 배당의 논란을 의식한 듯 전산 추첨이 아닌 물리적 추첨 방식이 20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에서 네 번째 열린 전체 판사회의. 12.3 내란과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관들이 모인 장소엔 2000년대 초반 전산 배당이 도입된 후 사라졌던 은행알이 2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추첨 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 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았습니다.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를 전산으로 깜깜이 배당했던 데 쏟아진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끝에 형사 1부와 12부 두 곳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소속 법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하는 대등 재판부로 법관 6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부터 36기까지 포진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16곳을 내란 전담재판부 후보군으로 지정한 뒤 법관들에게 피고인들과의 접점이 있다면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피고인이자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관들, 그 밖에 학연이나 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후보군에서 제외돼 13개 재판부가 결국 최종 추첨 대상이 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됐지만 형사 1부의 윤성식 재판장이 현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상태인 점은 변수입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면 공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사 한 명만 콕 집어 인사를 내면 오히려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전담재판부 교체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과 금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집 마련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다운 페이먼트 부담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 포 올 프로그램입니다. 드림 포 올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다운 페이먼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가의 최대 20%, 금액으로는 약 15만 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렌트에서 내 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짜 지원금은 아닙니다. 드림폴은 공유형 다운 페이먼트 구조로 운영됩니다.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재융자를 할 경우 처음 지원받은 금액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주정부와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상환 부담도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이 선착순이 아니라 추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사전 주택 구매 교육 이수, 소득 기준, 크레딧 조건 등 충족해야 할 요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다더라 하고 넘기기보다는 융자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이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드림포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능 적용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운페이먼트라는 가장 큰 장벽 앞에서 망설이시던 중산층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드림포홀 프로그램은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가 마련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